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편을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을 단위로 해서 수립되는 토지용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고,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과 변경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앞전에 공부를 했고요.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어디에 지정하게 될까? 지정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도시지역부터 봅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할 수 있는 곳은 지정을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 의무 지정입니까? 임의 지정입니까? 임의 지정.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여러분 교재 보면은 292페이지죠. 292페이지에 딱 중간에 봐요. 292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은 1번 지구단위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나와 있습니까? 네, 보면은 1번 임의적 적어뒀습니다. 읽어볼게요. 다음 각호는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있죠? 12개.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한 지역은 그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여야 합니까? 제일 끝에 줄 것이십시오.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할 수 있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 되는 거야. 보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묶어줍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 즉 지구단위 계획의 임의적 지정 대상 1번부터 8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7번 8번까지 앞으로 딱 묶었습니까? 앞으로 딱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얼추 암기 적으라고 암기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암기를 하면 되죠. 제가 외우는 방법은 책을 보고 글자를 외우라고 했습니까? 현장을 보라고 했습니까? 현장을 보고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이런 걸 이제 쪽지어서 다니면서 자꾸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해와 떨어지게 암기하면 항상 고통스러워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앞을 봅니다. 이게 부산이잖아. 부산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주상 공덕이 세분되면 다 배웠어야지. 도시지역 안에 16개의 토지의 용도 지역이 구분 지정된다고 했잖아. 네, 그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전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곳곳에 뭐가 지정되어 있죠? 용도 지구들이 지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정된 용도 지구는 그 전부나 일부를 단위로 해서 뭐가 지정될 수 있는 겁니까? 지구 단위 그걸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용도지기 도시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개발하고요. 또 녹지지역도 일부 해제해서 자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 도시의 개발이 끝났습니까? 끊임없이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도시가 개발되겠죠. 그러면 그때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 신도시가 개발되고 18, 19년 됐다며. 그리고 앞으로 또 한 10년 지나면은 28, 9년 그러면은 재건축도 할 때가 됐네. 벌써.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 아까 뭐 지정한다고 그랬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거라고 했죠? 정비사업할 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정비사업을 할 때 전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한다 아이가. 그 다음에 택지를 조성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법에 의해서 대지를 조성할 때, 또 상계법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또 관광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전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거나 택지 조성하고 대지 조성하거나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얼추 외워진 거지. 정확하게 글자 하나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담이 별로 없죠?
또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면 1월달에 또 하고, 잊어버리면 3월 때 또 하고, 그리고 7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답이 안 나오니까 외워야 되거든? 또 외워보고. 그렇게 반복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학교 간다, 아이가. 지금 달달 외워봐야 돌아서 또 잊어버리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죠. 멀리 가고 오래 가야 될 사람은 서둘러야 됩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까? 천천히 가라는 얘기죠. 시험시험. 냄비가 되면 안 돼. 금방 사복고 시작해서 했다가 금방 못하게 됐다를 치워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꾸준히 오래 하면 이게 오래 하면은 오래 하면 다 붙어요. 1년 하면 붙고요. 1년 하면 2년 하면 붙고요. 2년 하면 3년 하면 붙고요. 그런 거예요. 아니 합격자 평균 연한이 2년 8개월이 그렇다니까. 합격자 정말로 합격하신 분들에게 그 학습 기간을 조사하니까 비밀로 딱 조사하니까 한 2년 8개월 정도. 근데 2년 8개월인데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8개월 공부했다고 하죠. 이제 앞에 일을 빼버리고 그럼 되는 거고. 그리고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1년 만에 땄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1년 만에 1년 공부해서 그분이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가서 못 써먹습니다 별로. 1년 공부하고 자격증 따면 나가서 또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야. 1년 만에 자격증 땄다고 뭐 나가면 아는 거 있을 줄 알아? 없어. 부동산 현장은 체감은 또 많이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6개월 공부한 사람이 자격증 따고 나갔어. 그분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처음 1년 공부해서 혹시 실패할 수, 시험이라서 실패할 수 있는 거야. 다 붙지 않는 게 시험이잖아. 그럼 실패해서. 그때도 마음이 아파요. 2년 공부했어, 2년. 2년 했어요. 그분이 1년 더 했다고 해서 이게 흔일이 아니에요. 정말 1년 공부하고 합격한 사람보다 2년 공부하고 합격한 사람은 연봉이요. 1년 공부하고 1억이면 이분은 2억 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아, 진짜로? 그러면 진짜 운이 안 좋아가지고 또 떨어진 거야. 3년 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시험은. 시험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사무소에서 의대 가면 의사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공부기간이 짧으면 자랑하냐, 이 말이야. 가방끈이 길어야 자랑할 일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6개월 만에 땄습니다. 진짜 안 무서워요. 근데 제가 3년 했습니다. 그분은 나가면 무슨 사람이 돼요? 시장에 나가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워낙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익숙해가지고 상담 잘하고요. 정말로 계약서 잘 쓸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또 마음속으로, 아싸, 3년 하면 안 돼? 1년 하고 따면 되잖아. 그러니까, 1년, 6개월 공부한 사람은 연봉이 6천만 원이고요. 1년 공부한 사람은 1억이고, 2년은 2억이고, 3년 공부한 사람은 3억일 수도 있다면, 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정말이다? 아, 전문가 되려면 한 3년 해야 전문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강의 경력이 6개월이면 이러면 내 수업 듣겠어, 안 되겠어? 안 됐겠죠? 나이는 어려도 한 10년 돼 보이니까 듣는 거다, 이 말이야. 정말이다. 공부는요.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학교 가시고,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한 8개월 했잖아. 앞에 한 2를 붙여. 2년 8개월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알겠죠? 그래야, 2년 8개월을 이 공부한 사람은, 아는 거 좀 있겠네. 라고 되는 거다. 그게 손님에게 차라리 실려주는 거지. 6개월 만에 안 땄네! 6개월 해가지고 무슨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사설이 길면 안 되거든. 양념으로 끝. 자,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개서는 봐요. 도시개발하고, 재개발하고, 대지 조성하고, 택지 조성하고, 그린벨트 풀리고,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지역으로 변경되면은 뭘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다? 지구단위 구역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다. 다시 해볼까? 제일 먼저 뭐?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택지 조성하고, 대지 조성하고, 그죠? 그린벨트 풀리고, 녹지지역이 뭐로 변경되면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되면은 지구단위 구역에서 개발할 수 있어. 그리고요, 아까 시가와초중구역 배웠자. 봐요. 이 도시지역과 부산이잖아. 부산시하고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와 진행되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지정했죠? 시가와초중구역 지정됐잖아. 시가와초중구역이 지정되면 영원히 시가와초중구역입니까? 유보기간이 있습니까? 유보기간이 몇 년 사이에 정합니까? 5년 이상 20년 하에서 정하죠? 만약에 유보기간이 18년이면 18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시가와초중구역이 해제가 되죠? 풀리면은 버립니까? 계획적 단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합니까? 그때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 아닌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풀리거나 시가바주로 묶여있다가 풀리거나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풀리면은 지구 단위 객수를 다 개발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시가바주전국에서 해지된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면적이 좁아요, 넓어요. 이렇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시가바주전국이 해지된 지역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임의지정입니까? 의무지정입니까? 의무지정. 그래서 임의지정,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시가바주정국에서 해제가 되는데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이면은 반드시 지구 단위 구역을 개발해야 됩니다. 임의지정입니까? 의무지정입니까? 의무지정. 이 정도 들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때 의무지정 대상을 지금 암기하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원리를 알면 되는 거지 지금.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별로 안 중요해. 그렇게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쪽이야. 현재 도시직입니까? 도시직이 아닙니까? 아니라 현재 도시직이 아닌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해서 신도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까. 이걸 알아야 이제 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요. 보전관리적과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과 생산관리적, 그리고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전적. 보전관리적과 생산관리적과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전적. 이 네 개. 보전관리적은 농림적 사촌이, 보전관리적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촌이죠.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만큼 얼추 개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그래.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 사촌이었죠? 농림지역만큼 얼추 개발이 곤란한 땅이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만큼 개발이 힘들 거 아니야. 이 네 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 목적으로 계획된 땅이 아니고 보전 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땅이야. 그럼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확률이 높아, 낮아? 낮아. 이 5개 비도시적 5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 딱 하나 있다. 뭐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이야. 그래서 5개의 현재 도시는 아니지만 앞으로 5개의 비도시지역 가운데서 신도시 개발의 제1순위가 되는 용도지역이 뭐죠? 계획관리지역이라. 계획관리지역은 좋아도 너무 좋아. 그래서 이 현재 도시지역이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봐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땅은 이 계획관리지역이 신도시 개발을 위한 요건이 있어. 법으로 다 정했어. 계획관리지역이 다음에 요건에 해당하면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이 계획관리지역에 뭐가 지정되느냐 하면은요, 여기다가 뭘 지정하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앞으로 이 동네는 그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신도시로 개발돼서 도시지역에 편입이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면은 계획관리지역은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본래부터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국토를 계획을 해둔 땅이라, 국토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는 땅이라.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의 1순위니까 보통 사람이 다 알 거 아니까. 얘가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땅값이 다 올라있다니까. 땅 사러 가봐. 주변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 땅값이 평당 비싸니까. 농림지역에 평당 17만 원이 계획관리지역 오니까 170 달라 그래. 이거 올라있다고. 근데요, 몇 개 남았어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도시개발 요건을 갖추면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 개발될 수 있죠. 그 다음 나머지 뭐가 남아있죠 이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신도시 개발 목적으로 국토가 계획된 땅이 아니라. 땅값이 비쌉니까? 상대적으로 쌉니까? 싸.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해주기 싫어요. 아까워. 이걸 여러분이 같이 주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아까워요. 진짜. 정말로요. 이 이야기를 해주기가 싫다니까. 아까워서. 안 할 거다. 진짜 얘기해주기 싫다니까. 아까워요. 근데 11일단에 이야기를 해줘도 되더라고. 해줘도 시험 치고 나면 다시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 이야기해줄게. 진짜 한번 봐요.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 이야기를 해주기 싫은 전문 지식이라니까, 이게. 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은 신도시 개발 목적이 아니고요. 이 땅은 보전할 땅으로 딱 계획이 되어 있는 땅인데, 여기다가 지구 단위 규격을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뭘 지정하느냐면은, 이 말할 수 없는데. 해드릴까? 저하고 친해요? 많이 친해졌으니까 해드릴게. 진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구 단위 규격을 지정하려면은 여기다가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해야 돼요. 개발 진흥지구는 용도지역입니까? 용도지구입니까? 용도지구. 지난주에 배웠거든. 이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돼야 되는 거야. 지정되고요. 이 개발 진흥지구,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 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신도시 개발을 위한 요건을 갖추면은 이 개발 진흥지구의 지구 단위 규격을 지정해서 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누구도 신도시가 개발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하던 이 땅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니까. 그럼 여기는 땅값이 비쌌어, 쌌어? 싸잖아. 아무도 신도시 개발을 모르는 땅이잖아. 국가가 신도시를 개발하기도 계획을 하지 않은 땅이잖아. 그 동네에 지구 단위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땅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릅니다. 그러니까 평당 17만원짜리가 하루아침에 170이 되고요. 10배 오르고요. 그죠? 340으로 오르고요. 680으로 오른 적이야. 2배, 3배씩 오른 적이야. 갑자기 떼부자가 되는. 그럼 이 정보를 얻어야 나도 여기 땅 사고요. 여러분의 고객도 여기에 땅 사고 주변 지역에 땅을 사서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야기했잖아. 성공하는 공인 중에서는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주면 돼. 맞죠? 법적으로 편안하게 거래가,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고객을, 그 사람 믿고 투자만 하면 망하게 만드는 공인중개사. 고객을 법적으로 힘들게 해서 교도소에 보내는 공인중개사는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3개월 공부했다고 6개월 공부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4, 5, 7 확률이 높아요. 6개월 공부해서 무슨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야. 내가 6개월 부동산 공부를 연구한 사람은 여러분 저에게 배우겠습니까? 못 배우겠죠? 공부 짧은 걸 자랑하지 말아봐요. 장기간에 학교 가면 자랑이가. 아니다. 나는 반대로 얘기해. 한 번 떨어지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공부는 오래 할수록 나가면은 좋아요. 많이 알고 나가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연봉이 비싸. 돈을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학교 가는 게 목표입니까? 나가서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입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한 달에 5, 600 벌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로 5, 600 벌려고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지질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죠? 한 달에 2, 3천 벌 때도 있고요. 재수 없으면 500 벌 때도 있고요. 그래야 이거 하는 거야. 지금 마음속으로 500도 괜찮은 느낌 안 나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네. 그게 안 되면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독하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독하게 하고요. 많이 알면은 나가서 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맞죠? 응? 그래요. 그게 프로야. 공부할 때는 독하게 공부해, 독하게. 근데 제가 이런 거 있더라. 서울의 보인 중에서 대형 학원들이 다 거의 망했다거든. 그러니까 내려오잖아요. 서울에 할 때 많으면 안 내려오죠. 왜 내려와? 새벽에 다시 밥 먹고 내려오잖아. 안 내려오죠. 이게 원래 이유가 없죠. 거기서 대형 학원들이 망하니까 내려오잖아요. 거기 잘 되면 또 가버리죠. 가야죠, 뭐. 그런 거야. 그러면은, 옆으로 자꾸 나가면 안 돼. 자, 수습하고, 다시 보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고급 정보 맞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고급 정보 맞죠? 다 배웠다, 얘가. 개발진흥지구는 뭐죠? 용도지역입니까? 용도구역입니까? 용도지구입니까? 용도지구. 그럼 보세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맞죠?
그럼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도시공관리구를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겠네?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은 적지 말고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은 제가 이런 거는 이 그림 그리고 이러고 어떻게 이걸 할 거야? 사진 찍으라 그랬죠? 찍어. 얼마나 쉬운 세상이야. 다 수업 잘 듣는 거는 팔짱 끼고 들으면 돼요. 해봐. 가끔 필요 메모하고 해봐. 듣고 있다가 끝나고 사진 딱 찍으면 되잖아. 그럼 다 되지 뭐. 그럼 보면 되지 뭐. 그럼 뭐예요? 이 동네에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를 지정하려면 도시공관리구로 지정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거 맞죠? 아까 시가리 단계를 보여줬잖아. 이건 이럴 때 정책을 배워요. 지금 적을 필요 없어. 기초조사 한다니까. 기초조사. 그때는 정보가 공개가 안 돼요. 담당자만 알아. 담당자만. 출시를 해야 돼. 출시를. 이걸 담당하는 고위직에 가야 된다고. 근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끝나면은 법에 이렇게 돼 있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라고 돼 있다니까. 부산에서는 부산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만 정책 입안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가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이 동네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어떻소라고 들어보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그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신문에 공고합니다. 신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어. 2개 이상의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리 이상 공개 열람을 시켜라. 시청과 군청에서 라고 법이 규정되어 있다니까. 그럼 시청과 군청에 가면 14일 동안 그 서류를 볼 수 있다니까요. 가서 한번 보신 적이 이렇게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서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안 보니까 큰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상달로 못하고 고객을 부자로 못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격증 따도. 그 신문에 공고한다니까. 그럼 신문 본 적이 있어 없어? 봤는데 신문은 늘 봤는데 그죠? 유엔진이가 몇 석 했는지는 아는데 밑에 그건 안 보이는 거야. 왜?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라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 공고가 저 신문 밑에 있어요. 광고 있는데 저 밑에 보면 가끔 나는 보여.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러면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 정보를 모르는 거죠. 정보를 모르니까 여기 가서 고객을 땅 사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땅도 못 사고. 그러니까 부자들 때는 쏙 빠지고 내 고객만 쏙쏙 늘 빠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충고를 좀 받으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정책이 입안되는 거야. 정보가 공개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걸 일단 이거요. 앞으로 도시지역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 일단은 용도지역이 무엇일 것? 계획관리지역일 것.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뭐가 지정될 것?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것. 여러분 여러분 처음 들으면 몰라. 작년에 혹시 학습 경험 있는 사람 작년에 선생하고 나를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했는지 차이 많다. 사부를 누구를 만나야 되고 맞다. 정말로 무술을 잘 내면 사부를 잘 만나야 되고 정말로 그죠? 부동산을 잘 내면 사부를 잘 만나야 돼. 맞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공법은 내 강의 안 들으면 손해라고 생각해 나는. 딴 데 가. 못 가. 그런 얘기예요. 자신 있으니까. 합격해야 됩니까? 합격하고 전문가 돼야 됩니까? 합격하고 전문가가 돼야 되죠. 네. 여기까지. 도시지역 밖에서 지구단위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용도지역이 무엇일 것? 계획관리지역일 것.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나머지 용도지역의 지구단위구를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려면 뭘 지정해야 될 것? 개발진흥지구 지정. 그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지구단위구를 지정해서 그 동네는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도시지역에 이렇게 편입되고 이렇게 부산은 커져 왔습니까? 작아져 왔습니까? 자꾸 주변적으로 해운대가 편입되고 신도시가 편입되고 정관 신도시가 편입되고 그죠? 함양 신도시가 개발되고 편입되고 이렇게 확정되어 왔는 거야. 그런 거구나. 진짜 들어보니까 중요한 부분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얼마나 조문을 잘 해석하고 현실에 어떻게 잘 적용해서 활용을 해야 전문 지식이지. 외워서 자기랑 떴다고 전문 지식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6개월 공부해서 되겠어? 안 되죠. 공부는 많이 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구역 지정 대상인데, 그러면 293페이지 봐봐요. 293페이지 2번 옵니다. 2번 저 위에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급의 지정 찾았습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 도시력 밖에서 지구 단위급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1번 볼게요. 1번.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1번하고 2번을 제가 설명한 거라고. 1번. 지정하려는 구역 쭉쭉 거세요.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무엇이어야 되죠? 계획관리적으로서 이게 핵심이야. 계획관리적 앞뒤로 가로 계획관리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설명한 거 이해가 됐습니까? 앞으로 계획관리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 단위 급을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다. 이 다음에 2번 내려옵니다. 2번.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핵심은 대통령령입니까? 개발지능지구입니까? 개발지능지구. 근데 거기 조문에 어디를 봐도 이런 얘기가 없잖아. 그냥 개발지능지구로서 대통령령이라고 했지 계획관리직이 아닌 다른 용도직이라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혼자 공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부에게 수업을 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전문가가 되느냐 합격만 하느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 단위급이 지정되면은 세 번째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지구 단위급의 지정 효과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효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봐도 몰라요. 그래서 책은 넘기면 안 되고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둔 페이지를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시고 연필 좀 놓고 자 따라가십시오. 연필 놓으시고 다 따라오세요. 응? 자 이렇게 하고 앞으로 밀어서 들고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먼저 넘어갑니다. 우다다다다다다다 더 천천히 들고 반대로 넘어갑니다. 우다다다다다다다 자, 들고 자, 뒤로 넘깁니다. 하세요. 소리 내세요. 자, 목 돌리시고 자, 오른 돌리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이걸 즐기면 참 재밌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즐겨야 돼요. 저는 이제 지방에 들어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된다. 5시에. 5시에 일어나면 여러분 겨울에 추워요. 새벽 5시에 집을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늦어도 4시 반에 일어나야 머리라도 한번 담그고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은 이걸 그래서 이제 개티를 타면은 그죠? 6시쯤 타잖아. 다 자요 다. 거의 자요. 대전 와서 내리고 울산 와서 대구 와서 공대구 와서 왕창 내리고 울산 와서 내리고 막 하잖아.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안 자요. 이렇게 보니까 삐쩍마다가 안 자게 생겼잖아요. 그죠? 잘 안 자는데 창밖을 내다보잖아. 창밖을 내다보면은 잘 수가 없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나와도 계절의 변화가 보이는 거 있지. 진짜 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봄이 다르다. 창밖에 다르고 겨울도 다르고 가을도 다르고 정말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를 보는 자연을 보는 재미하고요. 또 차창에 또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죠. 이거 보지. 매일 일출을 보지 뭐 보죠. 이걸 즐기면서 여행으로 생각하면 밖에 보면 경이롭고 신비롭고 좋아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설레어가지고. 그래 내려온다니까. 그리고 도시를 바꾸면서 강양도 재미지라. 내일은 또 울산 가거든. 울산하고 올라가야 되는 집에. 그러니까 또 매일 도시를 바꾸니까 사람도 갔습니까? 매일 바꿉니까? 대상이 늘 바뀌잖아. 환경이 늘 바뀌잖아. 지역마다 음식이 갔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 그걸 즐기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이 지금은 결제 받을 일이 없다. 그렇잖아. 가서 나만 잘하면 되니까. 결제 받을 일이 없지. 내가 교장이 되겠나, 총장이 되겠나, 뭐가 되겠나, 성질할 걱정이 없다. 그죠? 즐기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좋아요. 좋고. 근데 이걸, 무슨 하고 새벽에 추운데, 막 이렇게 하고, 그지? 피곤한데 하고 해봐. 무슨 팔자에 이렇게 옮겨다니는 생각하면은,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고 힘드냐, 이 말이야. 즐기면 늘 즐거고 좋아. 나는 아침에 이렇게 오잖아요. 가슴이 뛰고 설레요. 늘 설레요, 진짜. 야, 내가 뭐라고 나를,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봐.
뱅이맹이 나를 쳐다보고, 그죠? 울고 웃는데 생각해봐. 좋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뭐 나쁜 일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남에게 조금 보람을 주고 배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잖아.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공부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30대, 20대, 30대, 40대 학교 졸업하고 50대, 60대에 이런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1년이나 2년이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축복이죠 뭐. 귀한 시간이야.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귀한 시간 잘 헛되이 보내지 말고 꼭 잘 준비하고 독하게 공부해서 붙고 독하게 공부해서 전문가로 돈 많이 벌어야 돼. 맞죠? 네. 뜰을 쥐고 입을 쓰고 찌질하게 짜지 말자. 독하게 공부해서 붙어서 돈 많이 벌자. 아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교회 지정 효과 봅니다. 네. 제가 가끔씩 양념을 섞어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는 부산이었어. 도시적이고 녹지지역이었어. 녹지지역. 인면서 동시에 그 위에 뭐가 지정돼 있었죠? 그린벨트, 개발장구이 지정돼 있었어. 녹지지역이 풀렸습니까? 그린벨트가 풀렸습니까? 그린벨트, 개발장구이 해제가 이제 다 외운다. 내가 뭐 얘기할지 다 알고 있어. 많이 반복해드려가지고. 자, 지구단, 이게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어. 그린벨트, 부산시 외곽의 녹지지역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풀리면 버립니까?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합니까? 개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 개발합니까? 계획적 개발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뭘 지정합니까?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 관리 계획을 결정하면 끝납니까?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겠지. 공식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지정됐다 이 말이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되면은 그 법적 효과로서 앞으로 여러분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되면은 그 법적 효과로서 3년 내에 그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 그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여 공식적으로 알려진다 이 말이에요. 고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그날부터 몇 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까? 3년. 만약에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했던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풀려버립니까? 풀려.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 법적으로 실효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된 적은 그날부터 그 법적 효과로서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라 이 말이라. 그러면 봐요. 이때 지구 단위 계획이 뭐죠?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이잖아. 이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 지역의 땅이 이용될 거 아닌가? 개발되고 이용되고 보존이 될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계획 맞죠? 그럼 이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계획하는지 그 계획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계획하는지 그 계획 내용을 알면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개발 계획을 아는 거 맞죠? 아니 개발 계획을 알아야 땅을 팔 거 아니가. 아니 그 해운대 신도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30만 정도 해제가 됐어. 거기서 땅 팔려면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앞으로 주거지로 변경돼서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로 개발될 것인지 상업지로 지정돼서 대규모 상가 위주로 땅이 분양될 것인지 공업지로 용도지를 변경해서 공단을 조성될 것이지 뭐 말을 해야 땅을 팔 거 아닌가. 지하철 몇 호선 연장에 들어오는지 초등학교를 몇 개 짓는지 중학교는 몇 개 들어오는지 외고를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하철역이 어디 생길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획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수십 개인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항은 그 중에서 한 8개 정도, 8개 정도. 이걸 알아야 시험을 친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지구 단위 계획공에서 상담이 가능한 거라. 여러분 교재 293페이지 맞죠?
294배 딱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밑에 내용 1번 내용에 별표하시고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박산에 9번까지 나와 있습니까? 박산에 9번까지 나와 있는데 8번까지 묶어요. 8번까지 묶어서 박산에 1번부터 8번까지 묶어서 이는 암기해 주는 거야. 앞에 암기라고 적으라고. 8번까지 묶어서 암기하시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1번 동그라미 하시고 3번 동그라미 하시고 1번 제가 읽으면 밑줄 그십시오. 1번에 읽어드리면 밑줄 긋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여러분 줄을 끌 때 잠깐만 이제 공포시험에 이제 밑줄을 긋는 경우 많아요. 기본서에서 보세요.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건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뒤에 뭐가 나와 있죠? 괄호가 나와 있습니다. 괄호는 연결되는 겁니까? 별도로 묶어낸 겁니까? 별도로 묶어냈으니까 괄호 안에는 줄을 끄면 돼야 안 돼요? 괄호는 항상 읽어보지 말고 제가 보라고 할 때는 있어요. 그때만 보면 돼요. 괄호를 줄 긋거나 괄호 안에 줄 긋거나 읽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괄호 안에는 별도로 묶어내버린 거다 이 말이야. 밑줄을 끌 때 항상 괄호는 줄 꺼야 됩니까? 건너뛰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가끔 책을 보다가 괄호 안에 밑줄을 벗겨버리면은 그건 괄호 책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새 책 바꾸는 사람 많다 1년에. 정말 법공부하면서 이게 줄을 보세요. 이렇게 쭉 꺼버리면은 진짜 안 돼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괄호는 연결되는 겁니까? 묶어낸 겁니까? 묶어내니까 별도로 봐야 되는 거지. 알겠죠? 괄호를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밑줄을 책 보면 압니다. 책 보면은 공부 좀 했네. 안다니까 책을 보면은 줄을 끈 것만 봐도 이 합격과 불합격을 대충 추정할 수 있다니까. 아이고 붙겠네. 웃자고 막 이렇게 보낸다니까. 앞에 두 분은 잘 끄셨다. 두 분 다. 네. 얼굴도 이쁘고 줄도 밑줄도 잘 이쁘게 잘 끄시고. 네. 일어서서 뒤로 한번 돌아볼까 얼굴 보게. 자, 그래서 1번 줄 끄십시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줄 것입시오.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내려오세요. 3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줄 거예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줄 것이고, 고개를 들면은 금방 밑줄 거드리는 것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부산의 녹지지역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풀렸어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지가 되면서 뭐가 지정됐죠?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된다고. 여기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 그다음부터 몇 년?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돼요. 그때 지구단위로 뭘 계획하느냐면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역지구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합니다. 지역지구의 세분과 변경.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지역지구의 세분과 변경,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암기하라고 했죠. 그럼 독서실에 가서 막 외운다니까. 독서실에서 막 열심히 외웁니다. 혼자 글자만 지금 이걸 외우면은 이게 지금 지역지구의 세분과 변경,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외우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암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암기를 하면은 자기는 안 잊어버리면은 다 안다고 시험장에 가는데 답을 못 찾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무서운 거잖아. 자기는 열심히 했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별표해준 거 다 외웠는데, 왜 나는 점수가 안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독서실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죠? 별표해놓고, 한 번도 없고 별표해놓고 가서 혼자만 외워서 그런 거야. 독립군은 힘들어져요. 독립군은. 시험 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 그 중에서 거의 8, 90을 붙는다 이 말입니다. 독서실에 일찍 혼자 딱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제도적으로 이해하고 외워야 되니까. 듣고 오해 가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럼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 지역 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하거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한다는 얘기는 봐요. 지금 이곳의 용도 지역이 뭐죠? 그럼 이곳의 용도 지역은 녹지 지역이었죠. 그 위에 이중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었죠. 녹지 지역이 해지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겁니까? 그린벨트가 해지됐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지됐죠. 녹지 지역이 해지된 건 아니죠. 그럼 현재 이곳의 용도 지역은 녹지 지역이잖아. 그럼 여기가 부산시 이번에 그린벨트 해지 지역이 해운대 신도시 주변 지역이야. 그럼 해운대는 산업도시입니까? 주거중심 신도시입니까? 주거중심 신도시니까 이 지역 해운대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해운대 주변에 해운대 신도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은 이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공장을 지어버릴까? 아파트 지어야 됩니까? 아파트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린벨트가 지는 녹지 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없어? 없죠. 그러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녹지 지역을 고층 아파트 지으니까 3종 일반 주거지로 용도지를 변경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부주로 나누거나 변경할 때는 지구 단위로 계획을 해서 세분다고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앞으로 해운대 신도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딱 풀리잖아.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되겠죠? 그럼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이 뭐가 수립되죠?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될 거 아니까? 그때 뭘 봐야 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 열람을 해야 된다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은 현재 그린벨트 해지를 된 녹지 지역이었는데 3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해서 대규모 아파트 중심, 고층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로 개발될 것인지, 이 녹지 지역을 공업주로 변경해서 공장을 지을 것인지, 상업주를 변경해서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이 들어올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르면은 상담 못 하겠죠. 다음에 여기 이제 고층 아파트 지을 거야. 그럼 이제 녹지 지역을 3종 일반주로 변경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파트 지을 거야. 아파트 지으려면 이 지역이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로 도시 기능이 발휘되면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거 아니야. 도로도 몇 차선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개설돼야 되죠? 지하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장산역에서 끝나야 됩니까? 연장해야 됩니까? 지하철 노선 연장에 넣어야 되죠? 이게 다 기반시설 배치잖아. 기반시설 배치. 이번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안에 어떤 기반시설을 배치할 것인지 규모. 도로는 2차선 도로인지 어디서 어디까지는 4차선 도로, 8차선 도로인지 규모. 그 다음에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외고, 고등학교 몇 개, 그중에 외고, 특목고 몇 개. 특목고가 들어와야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니까 신도시 입주자가 좋아할 거 아닐까? 이런 것을 전부 지구 단위로 계획한다니까. 몰랐지. 정말로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여기도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친척이 하거나 친구 하거나 이 공부하면 괜찮다 해봐라 라고 해서 시작했을 거야. 그 중에서 아는 분에게 한 가지 물어봐. 네 지구 단위 계획 아나? 분명히 자격증 땄으면 안다고 합니다. 들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뭐고? 라고 물어봤는데 부산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부산시 관할구역청 일부라는 말만 해도 잘한다. 잘하는 사람이다.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 아니가? 라고 하면 100점이다. 그리고 지구 단위로 뭘 계획하는지 물어보니까 8개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그분은 장사 잘하고 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뭐고 물었는데 일부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일부 지역 단위 토지용 계획이잖아. 그 핵심을 빠뜨리고 이렇게 저렇게 뭐 대충 둘러서 설명을 하거나 지구 단위로 뭘 계획하는데 물어봤는데 수십 개 중에서 수험 준비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8개인데 그 중에서 이게 실무에 나가면 다 써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라도 말을 할 수 있으면 돈 잘 벌고 한두 개도 말을 못하면은 전보세도 못 낼 수도 있고 연봉 1억이 먹고 한 달에 500이 먹고 전보세도 못 내고 그죠? 신랑 퇴직금 날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디디하게 공부해야 됩니까? 야무지게 해야 됩니까? 야무지게 독하게 공부는 독하게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미친 듯이 나는 하는 이야기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미친 듯이 해야 돼. 아줌마가 전문가 되려면은 50대 아저씨가 전문가 되려면 미친 듯이 해야 전문가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겁니까? 미친 듯이 해야 됩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공부는. 그래야 전문가 되는 거야. 그리고 미친 듯이 나가서 일을 해야 억대 연봉이 되는 거지. 누구나 딴다고 억대 연봉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미친 듯이 해야 돼. 이게 프로야.
이제 지금 다 설명할 거 다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농담을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학원에 앉아있으면 가끔 이제 막 이렇게 상담 와서 하잖아. 상담하잖아. 그죠? 네. 상담 오면 이제 저는 앉아있으면 옆에 주변에 있고 저 뒤에 앉아있으니까 저는 듣기 되는 거야, 상담을. 그러면은 전부 이제 이렇게 앉아있어 보면은 막 이렇게 학원비를 물어봐요. 학원비가 선택의 기준이더라고. 좀 많이 안타까운 거야, 이런 게. 안타깝더라고. 상담할 때는 여러분 이거 물어봤지. 학원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 학원은 나를 합격시켜주고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선생들이, 어떤 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상담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부산 제1고시가 아니면 다른 데서는 못 봤어, 나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진짜, 이 학원에 나를 합격시켜주고요. 나를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 선생님들의 특징,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몇 분을 좀 이야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네, 합격시켜주시는 선생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걸 물어보는 건 거의, 이걸 물어보신 분은 부산 제1고시로만 들어봤다니까. 어떤 선생님이 준비되면 그렇게 물어보고, 다른 데 가서 앉아있으니까, 전부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비용만 물어보면 돈만 물어보면 돈만. 학원비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학원비가 연간 회원이 180만원이라. 180만원 냈어. 어떤 학원은 학원비가 50만원이라. 50만원이라. 맞죠? 이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180만원 내고 끊었는데 합격을 했어. 그럼 싼 거고. 그죠? 50만원 내고 합격했는데 떨어지면은 그건 비싼 거야. 맞죠? 그리고 학원비를 물어봤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50만원이래.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를 학원에 보내본 엄마들은 알 거야. 우리 애도 학원에 가면은 중3인데, 일주일에 영어 한 이틀 가거든. 이틀 가면은, 이틀에 40만원 그주도 한 달에. 그래서 가요방에도 보내면 한 60만원 줘야 되고, 50만원 넘어요. 그렇잖아, 그죠? 한 이틀, 3일 가는데. 수학 한 이틀 가면은 가요방 보내면 한 60 줘야 되고, 영어 학원이라고 한 20만원 줘야 되고, 40만원 줘야 되고. 막 그런데, 1년에 손해가 50만원, 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싸잖아. 그래서 50만원입니다라고 하면은, 원장님 너무 싸다. 하고 55만원을 탁 줘버려. 5만원을 더 준 거야. 50만, 진짜 5만원을 더 줬어. 예를 들면은 50만원을 더 탁 줘버렸어. 그 원장님이 다 학원비가 다 조금이라도 덜 깎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5만원을 더 줘버리면 그분을 기억할까 안 할까? 정말로요. 그런 사람은 100명, 200명 중에 한 명이 되면 원장님 기억합니다. 1년 동안 그분이 학원 다 1년 동안 공부한 기간에 뒷발을질 못하고 그분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안 다닐 거다. 챙겨주고 싶고, 왜 이렇게 챙겨주고 전화도 하고 싶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격리도 하고 싶고, 눈만 마주치면 잘해주려고 할 거다. 그럼 그 5만원 잘 쓴 거가, 못 쓴 거가? 잘 쓴 거 맞죠? 아니, 우리 형님들,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원 불러도 1시간에 3, 줘야 되냐. 그죠? 그건 잘못 쓴 거잖아. 잘못 쓴 건 아니지만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런 거 같아. 부동산 전문가들이 요새는 찌질하지 말자.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겁니까? 미친 듯이 하는 겁니까? 미친 듯이 하자. 그게 프로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계획이야. 지구단위 계획. 넘어가요. 294페이지 봅니다. 294페이지 오셔서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실효 나와 있어요. 실효. 읽어드립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3년 이내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줄 거예요. 3년이 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동그라미.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그대로입니까? 그 효력을 잃게 됩니까?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되면 그날부터 몇 년이죠? 3년 내에 뭘 결정해야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 학원은 상대적으로 학원비도 쌌죠?
선생님들 다 만나보니까 다 강의 괜찮죠? 그럼 금상첨화잖아. 그죠? 네, 주변에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95페이지 개발인 허가제는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니까. 이제 예고편을 들었으니까 다음 주에 기록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다음 주에 개발인 허가제도에서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